비가 쏟아지듯 내리는 산길 한복판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 여기서 끝나지 마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지며 세상이 나를 삼킬 듯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등산로 표지판은 오래전부터 사라졌고 핸드폰 신호는 바닥을 드러냈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도망치기 위해 오른 이 산이 이제 나의 무덤이 될 것 같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워 말아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비에 젖은 랜턴 불빛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그날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나는 김지은이었다. 28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지쳤다. 매일 아침 지하철 7호선에 몸을 실어 사무실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의 물결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최근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자친구였던 수연이가 떠난 지 석 달. 지은아, 우리. 이게 맞는 건가?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다.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수연이의 정상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녀는 결국 결혼을 전제한 남자와의 만남을 선택했다. 나는 홀로 남아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등산은 나의 탈출구였다. 주말마다 홀로 백두대간의 산길을 오르며 바람소리에 마음을 맡겼다. 이번에는 설악산. 가을 단풍이 물든 그곳을 선택한 건 어쩌면 무의식적인 자학심이었을까? 혼자서도 괜찮아. 강해질 수 있어. 그렇게 다짐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오전에 맑은 하늘이 오후에 접어들자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나를 덮쳤다. 지도 앱이 먹통이 되고 익숙한 등산로가 낯선 미로로 변했다. 공포가 밀려왔다.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두려워 말아요. 따라오세요.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따뜻함이 비에 젖은 피부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 31살, 지역 산악구조대 자원봉사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미소는 선명했다. 짧게 묶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등산복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여기서 2km쯤 아래에 임시 대피소가 있어요. 같이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산바람처럼 맑았다. 우리는 비를 뚫고 걸었다. 그녀가 앞서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녀의 등을 따라갔다. 그 등은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헐떡이며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셨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 이렇게 길을 잃었거든요. 그녀의 눈에 스치듯 지나간 그림자가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끌렸다. 단순한 감사 이상으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비를 피해 작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말리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 바쁜 도시에서 이런 산을 오르다니 용감하시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감한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엉망이라서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나와 달랐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산악 가이드 일을 하며 살았다. 가족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비밀은 홀로 안고 있었다. 저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그날 밤 불꽃을 보며 서로의 아픔을 나눴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건 우정 이상의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다.
그녀의 차로 나를 서울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 번호예요. 그녀가 건넨 명함에 적힌 번호를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날부터 내 핸드폰에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 생각나요. 단순한 인사부터 시작해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녀는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책과 도시의 소란을 공유했다. 서서히 그녀가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위험했다. 한국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녀를 향한 마음을 키워갔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다. 저녁 노을이 물을 물들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지은 씨, 당신의 눈빛이 좋아요. 별처럼 반짝여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의 손이 맞닿았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키스는 자연스럽게 왔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그 후 불안이 밀려왔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의 관계는 꽃피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나를 찾았고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홍대 거리의 거리 공연을 보며 웃고 명동의 야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장난쳤다. 그녀는 나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했다. 이게 제주도의 감귤차예요. 산에서 마시면 더 맛있죠의 그녀의 미소는 항상 나를 녹였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두려웠다. 수연이의 배신이 아직 아팠다. 서연 씨, 당신은 나처럼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녀는 항상 대답했다. 두려워 말아요. 우리는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 말은 우리의 주문이 되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내 가족은 나의 외로움을 걱정하며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다. 친구들은 또 여자. 조심해라고 속삭였다. 사회의 시선은 보이지 않지만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이는 더 강인했다. 그녀의 가족은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고 그녀는 독립된 딸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 과거의 연인, 남자였던 누군 같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그녀의 제안이었다. 바다를 보며 쉬어요. 산이 아닌 바다 이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창밖을 보며 나는 행복했다.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우리는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여기서 산다면 어떨까요? 작은 집 하나 짓고 그녀의 꿈 같은 말에 나는 웃었다. 밤하늘 아래 우리는 사랑을 속삭였다. 그녀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스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여행 중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핸드폰에 온 메시지. 서연아, 오랜만이야. 아직도 그 산에 붙어 사냐? 발신자는 그녀의 전 연인 민준이었다. 남자.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껐지만 나는 봤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과거예요. 잊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수연이의 그림자를 봤다. 배신의 그림자. 제주도의 아침은 바다 소리로 깨어났다. 창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던 나는 서연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은아, 일어났어. 해초 비빔밥 해봤어. 제주 스타일로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어젯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우리는 해변을 산책하며 대화를 피하려 애썼다. 저기 보이는 성산일출봉, 올라볼까? 산은 아니지만 비슷할 거야의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다. 식사 중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민준 씨는 왜 연락 온 거예요? 그녀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냥 옛날 친구예요. 대학 때 사귀었지만 헤어졌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솔직했지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를 사랑하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과거예요.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 따뜻함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요. 나 수연이 때문에 트라우마가. 그날 오후, 우리는 성산일출봉을 올랐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정상에서 본 일출은 장관이었다. 봐, 지은아. 세상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키스했다. 바다와 하늘이 증인이었다. 제주에서의 나머지 날들은 꿈 같았다. 우도 섬을 자전거로 돌며 웃고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밤을 보냈다. 그녀는 나에게 제주 민속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 사람들은 바다를 숭배해. 사랑도 그렇지 않아? 끝없이 깊게 그 말은 내 가슴을 울렸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주 2회 서울에 머물며 내 아파트에서 지냈다. 작은 원룸은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그녀가 끓여주는 미역국, 저녁에 함께 보는 K-드라마. 이 드라마 봤어? 로맨틱 코미디인데 우리 같아.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로맨틱해. 우리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변했다. 겨울이 오자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그녀가 나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이건 제주 돌로 만든 거야? 항상 함께라는 의미. 하지만 갈등은 서서히 쌓였다. 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커졌다. 출판사 상사가 여자 혼자서 너무 야심차게 굴지 마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분노를 삼켰다. 서연이는 나를 위로했다. 강해져, 지은아.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은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부담이었다. 그녀는 항상 강했다. 산을 오르는 그녀처럼. 반면 나는 도시의 연약한 꽃이었다. 어느 겨울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대의 작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서연아, 오랜만. 내일 부산 내려올 거지? 가족 모임이야.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가족 모임. 당신 가족이랑.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내 사촌형이야. 어렸을 때부터 친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싹텄다. 그 후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SNS를 뒤지며 그녀의 옛 사진을 봤다. 민준과 함께 찍은 산사진. 그들의 미소가 너무 가까웠다. 이게 정말 사촌일까? 불안이 커졌다. 서연이는 눈치챘다. 지은아, 왜 그래? 나 믿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수연이도.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어? 그런데 배신했어. 우리의 첫 다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아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우리는 화해했다. 침대에서 서로를 안으며.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4월, 우리는 경복궁을 찾았다.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거닐었다. 옛날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시대에도 사랑은 자유로웠을 텐데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한국의 역사, 억압된 여성들의 이야기. 그녀는 말했다. 우리 조상님들도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어.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어. 그날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함께 사는 집, 작은 서점.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내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남자친구는 없어. 식탁에서 물으셨다. 나는 서연이를 숨겼다. 아직 없어요.
엄마, 그녀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너도 이제 30 코앞이야? 빨리 결혼해야 해. 그 말은 칼처럼 아팠다. 서연이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안아주었다. 언젠가 말할 거야? 우리 힘으로. 여름이 다가오자 우리는 다시 산으로 갔다. 지리산. 그녀의 고향 근처였다. 부모님 뵐 기회야의 그녀가 말했다. 나는 긴장했다. 정말. 괜찮을까? 기차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봤다. 논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 부산에 도착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작은 한옥집이 어머니께서 우리를 맞이했다. 서연아, 친구 데려왔네. 반가워요. 따뜻한 미소. 하지만 민준이 나타났다. 서연아. 오랜만.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지은 씨. 서연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나를 스쳤다. 불편했다. 저녁 식사 중 민준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이가 산에 빠진 건 나 때문이야. 어렸을 때 같이 올랐으니까. 그는 웃었지만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다. 나중에 방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사촌 형이라면서. 왜 그렇게 가까워 보여? 그녀는 폭발했다. 지은아, 왜 그래? 민준이는 가족이야. 너의 의심이 나를 아프게 해. 우리의 다툼은 커졌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왜 항상 과거를 끌어당겨?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후회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워. 그 밤, 우리는 화해하지 못했다. 지리산 오르며 침묵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정상에서 본 일몰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내려오던 길, 그녀가 말했다. 우리. 잠시 생각할 시간 필요할까? 그 말은 천둥 같았다. 두려워 말아요. 나는 그녀의 주문이 이제 나의 저주가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홀로 남았다. 서연이의 메시지는 뜸해졌다. 지은아, 미안. 나도 혼란스러워. 그 한 줄이 모든 걸 끝냈다. 나는 다시 출판사로 돌아가 책더미에 파묻혔다. 편집 중인 소설은 로맨스였다. 사랑은 배신의 그림자 속에 피어난다. 작가의 문장이 나를 찔렀다. 밤마다 나는 그녀를 떠올렸다. 산에서의 그 손길, 제주의 바다, 한복 입은 궁궐. 모든 게 꿈처럼 희미해졌다. 친구 하나가 위로했다. 얘야, 또 여자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끝내. 이 그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한국 사회의 정상에 맞추려 애썼다. 블라인드 데이트를 나갔다. 남자. 그는 괜찮아 보였다. 지은 씨, 예쁘네요. 같이 영화 볼까요? 하지만 그의 손이 닿을 때 메스꺼움이 왔다. 미안해요. 안 돼요. 나는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만나자. 그녀의 대답은 차가웠다. 지은아, 나 민준이를 만났어. 가족 모임이라서. 그 말은 배신이었다. 나는 울었다. 사촌이라며? 왜 숨겨? 그녀는 설명했다. 민준이는 내 과거 연인이었어. 헤어진 후 사촌처럼 지냈지만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와서. 혼란스러웠어.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의 비밀은 더 깊었다. 민준과 그녀는 5년 연애 후 헤어졌다. 그때 나는 여자 사랑을 깨달았어. 하지만 민준이는 아직 모르고 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분노했다. 왜 나한테 숨겼어? 나도 배신당한 기분이야. 우리의 재회는 카페에서였다. 홍대의 그곳,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다. 지은아, 사랑해. 하지만 나도 두려웠어. 가족, 사회. 모든 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나도 두려웠어. 그런데 왜?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싸웠다. 그녀의 과거, 내 트라우마,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여기서 사랑은 죄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물었다. 그럼 민준이는? 그녀는 대답했다. 끝냈어. 이제 당신만. 화해는 느렸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그녀는 부산으로 내려가 가족에게 나의 삶을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서연아, 그건 안 돼. 얘 정상적으로 살아. 하지만 그녀는 버텼다. 엄마, 이게 제 사랑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 자유로워. 우리 함께 싸워요. 여름 끝자락, 우리는 인천의 중국집에서 만찬을 가졌다. 그녀가 요리했다. 중국 음식 좋아해? 산에서 먹던 라면 말고. 웃음이 터졌다. 그 후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그녀의 집이 아닌 바다 근처 펜션. 여기서 결혼식 올리면 어때? 그녀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꿈꿨다. 한국에서 두 여자의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이상이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고조가 왔다. 내 출판사에서 LGBT 테마의 책을 내기로 했다. 금기시된 사랑시라는 제목. 나는 그 책의 편집을 맡았다. 작가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자였다. 이 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서연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야기처럼. 하지만 충돌은 내 가족에서 왔다. 어머니가 내 아파트를 방문했다. 서연이의 목걸이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이게 누구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나는 숨길 수 없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미쳤어. 이건 가족의 수치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빠한테 말하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 소문내면. 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날 밤 서연이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알아버렸어. 그녀는 달려왔다. 함께 할게. 우리는 어머니와 마주쳤다. 서연이가 말했다. 어머님,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지켜줄게요. 어머니는 울며 나갔다. 생각해봐. 너 인생 망칠 거야.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서연이는 나를 안아주었다. 두려워 말아요. 우리는 강했하지만 나는 약해졌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의 거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무너졌다. 서연아, 나 포기할까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 돼.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 겨울 우리는 다시 산으로 갔다. 설악산, 처음 만난 그곳. 눈 쌓인 길을 오르며 우리는 손을 잡았다. 기억나. 여기서 시작됐어. 그녀가 말했다. 정상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내려오는 길,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다. 서연아, 나는 소리쳤다. 그녀가 굴러떨어지려는 순간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함께 쓰러졌다. 눈 속에서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다. 고마워, 지은아. 그 사고는 작은 상처로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전환점이었다.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 때문에 다쳤어. 미안. 나는 웃었다. 이게 사랑이야. 서로 지키는 거?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결심했다. 올해는 더 용감하게. 서연이는 서울로 완전히 이사왔다. 작은 투룸 아파트. 우리의 집 주방에서 그녀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의 안식처였다. 직장에서의 책 출간이 성공했다. 금기시된 사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고 일부는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변태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서연이가 곁에 있었다. 자랑스러워, 지은아. 가족과의 화해는 느렸다. 어머니가 다시 연락 왔다.
지은아. 책 봤어. 내 마음 알겠어. 눈물 어린 목소리.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엄마, 미안해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서연이를 보았다. 당신.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줘. 서연이가 고개 숙였다. 네, 어머님이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국을 드셨지만 그게 용서였다. 서연이의 가족도 변했다. 부산으로 간 우리는 어머니를 만났다. 서연아,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제사상 차린 한옥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한국의 전통이 우리의 사랑을 감쌌다. 민주는 사라졌다. 그녀가 단호히 끊었다. 이제 과거는 끝. 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양양. 서핑을 배우며 웃었다. 지은아, 파도 타봐. 그녀가 손짓했다. 물에 빠지며 웃고 모래사장에서 키스했다. 이게 자유야. 그녀의 말. 한국의 바다는 우리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고조는 다가왔다. 직장에서의 경쟁. 새로운 상사가 LGBT 책을 문제 삼았다. 이런 주제는 안 팔려. 취소해. 나는 반발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갈등이 커졌다. 해고 위기. 서연이가 말했다. 포기하지 마. 싸워. 나는 싸웠다. 회사 이사회에 호소했다.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결국 책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나는 지쳤다. 그 여름 배신이 왔다. 서연이의 옛 친구가 연락했다. 서연이가 민준과 다시 만난데 의소문이었다. 나는 확인했다. 그녀의 핸드폰. 메시지. 서연아, 부산에서 만나자. 옛날처럼 민준. 그녀는 답하지 않았지만 왜 숨겼을까? 서연아, 이게 뭐야?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지은아, 아니야. 그는 강요했어. 가족 때문에. 진실은 더 아팠다. 민주는 그녀의 어머니를 통해 압박했다. 정상적으로 돌아와 서연이는 흔들렸다. 나 가족을 잃을까 봐의 그녀의 고백. 한 번만 만나서 끝낼게. 나는 무너졌다. 또 배신이야? 나 혼자서 싸우는 거. 우리의 다툼은 폭풍이었다. 그녀는 울었다. 사랑해. 하지만 나도 인간이야. 나는 떠났다. 홀로 한강 다리로 갔다. 밤바람에 서서 물을 내려다봤다. 끝인가, 그때 그녀의 전화. 지은아, 기다려. 올게. 그녀가 달려왔다. 민준이 만났어. 끝났어. 영원히. 그녀의 눈은 붉었다. 우리는 안겼다. 미안해. 두려웠어. 그녀의 속삭임. 화해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여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모임에서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슬로우 푸드처럼 사랑도 천천히 익혀야 해. 누군가의 말. 가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서약. 설악산 기슭, 작은 교회. 친구들과 가족. 영원히 함께. 반지가 손가락에 빛났다. 어머니가 눈물 흘렸다. 행복해라.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그 겨울 서연이가 아팠다. 병원 진단, 초기 암. 지은아. 미안. 그녀의 미소가 희미했다. 나는 무너졌다. 싸워. 산처럼 강하게 치료가 시작되었다. 화학요법, 병실의 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 말아요. 이제 내가 말하는 주문. 병실의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지은아, 산에 가고 싶어. 눈 쌓인 그곳.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미소 지었다. 낫고 나서.
약속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구토, 탈모, 피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 곁을 지켰다. 출판사 동료들이 도왔다. 쉬어. 우리는 지켜줄게. 책 로열티가 도움이 되었다. 가족들이 번갈아 왔다. 내 어머니가 죽을 각오로 수프를 끓여왔다. 서연아, 이 먹고 강해져. 서연이의 어머니도. 미안했어, 딸아. 이제 이해했어. 이민주는 편지로 사과했다. 내 선택 존중할게.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우리는 병실에서 꿈을 꾸었다. 낫고 나면 세계 여행. 하와이, 파리. 그녀가 말했다. 나는 지도로 표시했다. 그리고 한국산 전부 오르기. 웃음이 병실을 채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이 왔다. 지은아, 나 떠날까 봐. 그녀의 눈물. 나는 안았다. 안 돼, 우리는 약속했어. 봄이 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조금 자랐다. 짧은 헤어스타일 어때? 산악인처럼 그녀가 거울 보며 웃었다. 퇴원날,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벚꽃 아래 피크닉. 자유야, 그녀의 말. 하지만 제 발의 공포가 따라왔다. 여름, 우리는 제주로 갔다. 휴양. 바다에서 수영하며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사랑해. 이 3주 쉬어서 키스 중 파도가 우리를 적셨다. 그곳에서 그녀의 건강이 좋아졌다. 기적이야,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가을, 고조가 터졌다. 제발. 더 심각했다. 전이 됐어.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서연이는 담담했다. 지은아, 후회 없어. 당신 만난 게 인생 최고. 나는 울었다. 싸워. 제발. 최종 치료, 수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한국의 사찰, 불교 의식. 부처님, 지켜주세요. 승려의 기도 소리가 울렸다. 가족들이 모였다. 우리의 사랑이 모두를 묶었다. 겨울, 기적처럼 그녀는 회복되었다. 완치 의사의 미소. 우리는 울었다. 병원 복도에서 안겼다. 살았어. 함께. 새해, 우리는 다시 산으로. 백두산. 추운 겨울, 하지만 우리의 열기가 녹였다. 정상에서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하지만 삶은 계속 도전했다. 사회의 변화. LGBT 권리 운동. 우리는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시위. 사랑의 자유, 피켓 들고 외쳤다. 그녀의 강인함이 나를 이끌었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우리는 작은 서점을 열었다. 산과 사랑의 이야기라는 이름. 책과 등산 용품, 커피숍. 고객들이 왔다. 이 책 추천해 주세요. 젊은 커플이 물었다. 우리는 웃었다. 사랑 이야기요. 가족은 우리를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손녀를 꿈꿨다. 입양할까? 우리는 고려했다. 한국의 법이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논의? 어느 가을날, 우리는 다시 설악산으로. 그곳 처음 만난 길 기억나? 두려워 말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키스했다. 당신 덕분에 강해졌어.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5년 후, 서연이가 다시 아팠다. 이번엔 늦었다. 지은아, 미안. 떠날게. 병상에서. 나는 울었다. 가지마, 사랑해. 그녀의 마지막 말, 두려워 말아요. 영원히 함께. 그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장례식, 산에 올랐다. 그녀의 재를 뿌렸다. 바람이 되어 날아가. 나는 홀로 남았지만 강해졌다. 서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일은 날의 사랑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말했다. 감동적이에요.
용기 줘요. 나는 다시 산을 오른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두려워 말아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한국의 산처럼 영원히. 그리고 나는 만났다. 새로운 누군가. 하지만 그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 삶은 계속. 사랑은 피어난다.